제가 어저께 밤에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치 못하게 마스크를 끼고 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방금 소개해 주신 김상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콘텐츠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 내에서 어떤 기술을 할 것이냐, 어떤 표준화를 할 것이냐 하는 작업을 올해 초부터 로드맵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주요 표준화 후보 기술일 것이냐, 미래에 그런 것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이 열심히 이제 사실은 메타버스와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의 활동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저희 미러 그 국제 표준이 IEEE 2888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준화 활동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17분, 16분 내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디지털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말하고 디지털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디지털 컨텐츠 기술의 범위를 여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란 유무선 전기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자료, 정보 등으로 정의하며, 디지털 컨텐츠 기술은 디지털 컨텐츠의 생성, 가시화, 사용자 인터랙션,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말함, 이렇게 통칭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사실은 표준화를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컨텐츠의 디지털 컨텐츠 주요 표준화 후보 기술을 뽑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중분류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할 것이냐, 여기 지금 뭐 메타버스니까 메타버스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성을 할 것이냐, 관련된 것이 중분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 디지털 컨텐츠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시화할 것이냐. 그래서 가시화, 렌더링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시각적인 렌더링도 있지만 촉각이나 뭐 감각적인 모든 부분에서의 가시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와 사용자가 사실은 상호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인터랙션에 관련된 표준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컨텐츠를 굉장히 다양하고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이런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커션을 많이 하고 기술을 갖다 많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그 기술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섭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1시간 갈 것 같아서 못 드리고요. 예,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분류된 기술 중에서 약 129개를 표준화 어떤 그 대상 후보 기술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129개의 최하위 분류 기술 중에서 향후 5년 이내에 표준화 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술 다시 한번 이제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4개를 선정을 했고요. 이것도 너무 많다.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 해보자.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에 저희가 특히 이제 NP 채택 가능성이 큰 표준화 활동, 그 다음에 시장 파급성이라든지 표준화 주도 역량,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도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최종적으로 9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던 것들은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술이 성숙되어 있느냐를 봤고요. 그 다음에 요 국내 역량이 얼마나 표준화 역량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좀 가능성이 큰 것들, 큰 기술들을 따로 골라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표준화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보다는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촉감 데이터 포맷,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메타버스가 사람들한테 안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몰입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현실 세계에서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촉감 데이터가 요새 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촉감 데이터 포맷, 촉감에 관련된 것이.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인 것도 상당히 몰입감을 주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전달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주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나의 뭐 어깨를 두드린다든지 나를 안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촉감으로 악수를 하는 것도 이분 뭐 악수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감 데이터 저장 규격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엠팩 내에서 엠팩 V에서 예전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표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아주 자세한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현재 엠팩 국제 표준화에서 상당히 열심히 햅틱스라는 엠팩 햅틱스라는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희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이트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 발표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플랫 옵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3차원 물체를 정말 실감 있게 우리가 그 콘텐츠를 갖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그 라이트필드의 초해상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키텍처라든지 요구사항 표준들을 시급히 표준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당되는 표준화 아이템이 선택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멀티모달 촉감 재현이에요. 이것도 촉감 재현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촉감 재현이라는 것이 촉감이 전달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시각적인 거, 예를 들어서 청각적인 거, 그리고 나에게 전달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이 됐을 때 가장 정말 효과적인 촉감 재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주요 표준화 아이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가상객체, 가상세계죠. 사실 가상세계에 있는 여러 객체들이 사용자와 사용자 간 또는 흔히 말씀할 수 있는 그 NPC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NPC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 사용자와 NPC 간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돼서 규정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가상세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믹스드 리얼리티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 가상세계의 사용자가 그 해당되는 컨텐츠를 갖다가 실제 경험을 할 때 얼마나 이 어떤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개념 정의서부터 시작해서 요구사항 뭐 또는 각각의 어떤 세부 요소사항들을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MR과 관련된 MR 컨텐츠에 관련된 어떤 뭐 유스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참조 모델 뭐 이런 것들도 표준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바디 제스처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뭐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컨텐츠 내에 사실은 사용자가 컨텐츠와 인터랙션 하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디 제스처죠. 그래서 제스처를 어떻게 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이 컨텐츠가 반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스 케이스나 요구사항들을 표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R 관련된 건데요. 이제 XR 관련된 이제 환경 내에서 사용자가 얼마나 얼마나 이제 열심히 뭐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활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AI가 분석을 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자 인터랙션 워크로드라고 해서 명명해서 표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죠. 그래서 그 게임에 관련된 게임 그 장르별 그 컨텐츠의 품질 보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 클라우드 기반 게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기반 게임의 어떤 품질 평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표준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10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가상화 포럼을 하기 전에 또 디지털 가상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저희 나름대로 세운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핵심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연결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객체 또는 환경을 가상현실 기반으로 구현하는 기술로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같은 어떤 기술들이 그 어떤 내용들에 해당되는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은 저희가 실감형 가상현실의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도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센서, 여기 실세계에서는 이제 물리환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IoT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IoT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센서나 구동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센서로부터 데이터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API나 데이터를 갖다가 표준화한 방식으로 이제 표준화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인공지능단이나 엔진단을 갖다 지나고 그래서 여기 지금 MR이나 VR 또는 뭐 여러 가지 해당되는 AR 같은 것도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그런 센싱 데이터가 올라가고요. 가상세계로. 그 다음에 다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아까 인터랙션 같은 거 얘기했는데요. 그 인터랙션 결과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서 바람이 분다든가 누가 나를 만졌다든가 뭐 이렇게 뭐 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구동기에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동기에 전달을 하면서 구동기가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나한테 뭐 어떤 촉각을 전달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후각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요구사항이라든지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객체의 생성 제어를 하기 위한 동기화 기술, 그래서 여기 지금 구동기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또는 센서의 제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센서의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준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디지털 가상화 구동기, 이거 아까 제어를 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가상세계와 실세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기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 상호 운영,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상화 포럼은 기본적으로 IEEE, 아까 말씀드렸듯이 2888 워킹 그룹하고 지금 미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표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TTA의 단체 표준도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역을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만으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실적을 냈어요. 팔을 갖다가 6개를 만들었고요. 팔을 6개 만들고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거의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웹컴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파이널라이즈 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퍼블리시 되기 바로 전 단계까지 갔고요. 4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SA 벨롯을 거의 시작할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파이널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는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회원기관들 보시면 이제 대기업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기관은 애트리나 캐티나 KEA가 열심히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의장은 윤경로 교수님이 맡고 계시고요. 헌데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넥 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님이 부의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성과로 보면은 지난 4년간 약 한 10건의 TTA 표준 포럼 단체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지켜드렸네요. 그래서 10건의 TTA 표준 제정을 했고요. 최종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6건의 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한 내용들을 잠깐 보면 첫 번째가
센서 데이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현실 세계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라든지 또는 그것들을 갖다가 실제 가상 세계로 전달할 수 있는 API들을 표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근데 이 포커스는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모든 액추에이터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제어기 중에서 그 사용자 주변에 어떤 사용자의 어떤 몰입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를 어떻게 구동할 것이냐 명령어와 그 API들을 정의를 했고요. 세 번째가 사실은 여기 지금 Orchestration Digital Synchronization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디지털 트윈의 메인 아키텍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메인 아키텍처로 굉장히 열심히 지금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근데 뭐 거의 파이널라이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이제 그 대공간, 이건 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공간 그 VR 시스템, 트레이닝 시스템 쪽에 아키텍처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진행을 했고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가 버추얼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한 이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훈련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비주얼 홀로그래픽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또 시각화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체 다시 표준화를 갖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IoT에서 2888.1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라든지 여기 센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가상세계로 사이버 월드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API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실은 그 센서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여기 중간에 이제 디지털 트윈 레이어가 있어서 얘네들이 사실은 중간에서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여기 지금 사진은 여기 이게 좀 상당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피지컬 트윈이 있고 여기 디지털 트윈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들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오는 것들을 또 어떤 서비스로 연결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2888.3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쪽에 메타버스라든지 뭐 디지털 트윈 시스템 이런 것들 지금 대공간 뭐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서비스 쪽에 더 가까운 그런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으로 아까 이제 가상 공간에서 있었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을 현실 세계에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2888.2 표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분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만 오버됐네. 죄송합니다. 아유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2888.4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4번에서 하는 거 잠깐 어디 갔지? 그러니까 4번에서 했던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대공간 훈련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큰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각자 이제 훈련자들이 들어가서 실제 움직여 가면서 어떤 도구를 갖다가 만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뭐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도구를 선택을 하고 도구를 갖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센서 데이터라든지 액추에이션 데이터라든지 여기 실제 뭐 바람도 불고 냄새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실제 할 때도 표준화된 어떤 그 데이터들이 이 시스템에 그 피드가 돼서 실제 적용이 되고 그 아키텍처를 갖다가 이제 표준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